안녕하세요. 마스크보입니다. 예. 오늘은 뭐, 이게 꼭 볼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계속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을, 반자율주행이죠.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좀 계속 몰아보고 있는데, 이게 좀 인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느 도로에서 잘 안 되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 뭐 어느 되게 대형 유튜버가 뭐 서 있는 자동차는 인식을 못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인식을 못 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식을 하긴 하는데 실패율이 높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인식을 아예 못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들이 서 있는 차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확률이 이제 반이나 반도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멈추는 스타일이 막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확 바로 코앞에서 멈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저 멀리서부터 엄청나게 진짜 계속 멈춰 와가지고 딱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장난감 차로 하는 게 좀 낫겠죠? 장난감 차로 해야 되나? 잠시만요. 예, 이렇게 조카의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게 세우는, 이제 범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위에 트렁크에 있는 번호판이 보이는 정도로 멈췄다고 가정했을 때, 뭐 한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세팅해 놓은 한 두 칸 정도의 칸이 있는, 이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 이제 범퍼에 있는 번호판이 보이고 차를 어거지로 누군가 들어온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토파일럿, 이제 반자율 주행, 이제 보조 주행을 켜두면, 보조입니다. 절대 주행을 100% 하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100% 되려고 하면 일단 법부터 다 때려 고쳐야 되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서 얘가 멈출 때, 이 차가 이제 멈춰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10번 중에 6번 내지 7번은 성공을 하고요. 앞에 있는 차 인식하고 멈춥니다. 멈추는 거 확실히 멈춰요. 성공을 하는데 한 3번, 4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인식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6번 내지 7번의 성공에서도 이 차가 어떻게 멈추냐면, 제가 지금 전기 차주로 있는 볼보를 떠나서 뭐 혼다, 뭐 렉서스, 그리고 뭐 포드, 뭐 폭스바겐, 그리고 뭐 BMW. BMW는 솔직히 조금 번외로 칠게요. 왜냐하면 BMW도 업데이트 이전의 모델이랑 이후의 모델이 좀 다른 게 경향을 보여서, 일단은 BMW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차를 어떻게 세우냐면, 정말 미친 속도로 와가지고는 여기서 그냥 훅 하고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훅 하고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쭉 와서 여기서부터 저 멀리죠. 엄청난 진짜 한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벌써 슬로우, 그러니까 속도를 일씩 줄여가는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 있는 차를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주행 보조 장치가 인식을 한다. 근데 실패율도 있고, 그리고 성공했다 치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도 이게 정말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뭐 그림판인지 이런 거를 헷갈리니까, 좀 번외 수를 뭘 주었나, 어쨌든 멈추는 게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절대 믿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주행을 하다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항상
반자율 주행으로 놓지만 항상 밑을 보면서 이 전방을 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이 앞에 차를 물었다라는 걸 보여주는지 항상 인식하면서 브레이크에 딱 발을 얹어 놓고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브레이크를 항상 밟으실 준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 이제 좀 실패가 되는, 그러니까 차선을 인식하지 잘 못하는 경우를 한번 또 알아봐 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를 좀 놓고 이제 제가 한국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일단 그걸 먼저 보고 오시고 그거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고 오시죠. 예, 보시면 요렇게 선이 있고 이제 여기 차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차선의 폭이 큽니다. 여기 인식이 안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선이 두 개가 이제 그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차를 여기 주차할 거 아니에요. 요 실선이거든요. 여기서도 인식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도로는 여기 중앙선이 없죠. 중앙선이 없는데도 인식이 안 됩니다. 여기 없어서. 예, 보셨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 보시면 차선이 있을 때도 어떤 차선에서 인식이 안 되고, 차선이 없는데도 어떤 차선은, 그러니까 차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 간격이 좁으면 또 인식을 하는데 간격이 넓으면 또 인식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영상에 담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가 이제 멈추는 공간들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차를 아무리 어디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서 찍는다 해도 이제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해야 됐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잠시만요. 예, 보시면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뉴질랜드는 이런 공간이 참 많거든요. 지금은 한국의 이 공간에 약간 차를 대고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법이 바뀐다 그래서 그게 바뀌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질랜드에는 이런 공간이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잠시 이게 정차하는 구간은 아니고, 이게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차선이 가끔씩 여기가 이제 좌회전 차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차선을 좀 적게 이제 축소판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진짜 한 되게 먼 몇백 미터 가정했을 때 이제 여기서 차 오는 것들이, 차가 이렇게 오는 차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뉴질랜드는 이제 우측으로 통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차를 통행하니까요.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한 대가 서 있죠. 그러면 뉴질랜드는 이 공간을 그 다음 이 차선들이 이렇게 쭈루룩 서 있는 공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여기에 어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여기 무슨 빌딩이 하나 있으면 이 차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서 있다가 차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다가 가면 이 뒷차에 이제 방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차선도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 차가 인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차선이 반대로 온다고 칩시다. 여기 있을 때는 인식을 못 해요. 이게 배불뚝이로 그림이 달라져서 그런가 여기 있을 때는 인식을 못 하고, 이 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인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인식을 이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예 못하는 걸 나중에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경험이 들으면 이게 업데이트 때문에 됐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보정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실패하는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되기는 된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100%이 기계를 믿지 마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위해서 이 인산철 배터리가 드는 테슬라를 구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저 볼보를 어떻게든 그냥 빨리 처분하고 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그 완전 구형 모델 있잖아요. 테슬라 S 구형 모델. 구형 모델을 제가 한번 중고로 구입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도 모라를 봐야 제가 이 자율주행을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해당 유튜버가 물론 이제 저보다 차도 많고 테슬라도 운전해봤고 뭐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확실하게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또 참고하시라고, 나중에 이제 전기차 구입하실 때 이 차는 이런 부분이 모자르는구나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 그전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이제 자율주행 되는 걸 좀 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장거리 운전도 하면, 특히나 이제 뉴질랜드는 더 많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이제 꼬불꼬불 길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제 쭉쭉 펴지는 길도 있긴 있지만, 예,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원하는 해당 부서에 이제 취직을 못하게 되면, 제가 이 나라는 테슬라도 물론 한국에 있지만 이 나라는 테슬라 이렇게 서비스 팀이 또 있거든요. 그 긴급 서비스 테슬라 한국에도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게 있어서, 그래서 테슬라 차를 대여해주고, 그리고 그 고객 테슬라 차를 뭐 인도해와서 수리를 하고 뭐 다시 이제 정비를 하건 뭐 메인터넌스를 하고 다시 또 갖다 주고, 고객이 이용했던 차를 또 가져오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원래 그쪽을 정 안 되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방향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나중에 좀 서프라이즈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막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도 많아서요. 그래서 좀 말씀을 아끼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데도 좀 이게 수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타보기, 제 차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타보긴 했는데, 분명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할까.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되는데 실패율이 높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더 나중에 이건 계속 되기는 되는데 왜 자꾸 실패는 안 하지?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면에 이건 안 돼 하고 쭉 안 된다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되면 이게 업데이트로 됐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또 사고가 있을 수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 딜러들이 너무 몰라요. 이 나라 딜러들이 진짜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이제 무슨 배터리 쓰는지도 모르는 거는 그건 둘째치고,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식을 못해서 실패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하고, 자꾸 이제 자기 제품 팔아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뭐 제가 편집 너무 부족하지만 참고하셔서 추후에 전기차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은 주행 보조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은 주행 보조가 되지만 내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이제 안전한 차량 사용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마스크보이였습니다.